신화야 상고시대라고 그러지. 아주 오래전 옛날에 문학이라고 하면 문학. 그런데 우리가 신화는 구비문학이라고 하지. 구비문학.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구비문학. 신화, 전설, 민담 요 세 가지를 구비문학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야기가 막 전해지다가 기록된 거지. 우리가 알다시피 주몽이라는 영웅이 나라를 만들어. 그게 고구려인데 고구려 건국신화라 그래. 건국신화. 나라 만든 얘기야. 그러니까 되게 막 스펙타클한 서사가 나오고, 그래서 서사적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영웅의 일대기니까 영웅적이다. 이 성격이야. 이 주몽신화의 성격. 자, 그러면 주몽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고구려는 어떻게 건국이 됐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게. 자, 제일 처음에 하기 전에 주인공인 주몽이 나오고, 주몽의 어머니인 유아 부인이 나오지. 자, 봐봐. 천재의 아들, 하늘의 아들이래. 그 다음에 천재의 아들이 해모수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 그 다음에 유아, 이건 어머니란 말이야. 어머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머니. 이 사이에서 태어난 게 주몽이다. 근데 문제는 이 유아가 물의 신인 하백의 딸이야. 그러면 여기는 천신이고 여기는 수신이 되겠지. 하늘과 물이 만난 거야. 그래서 태어난 게 주몽이란 말이야. 탄생부터 아주 뭐랄까 특별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야 되겠지. 자, 그럼 본 봐봐. 고구려는 곧 졸본 부여이다. 지금의 화주 또는 성주라고도 하나 이는 모두 잘못이다. 일단 지적한 거를 정정했어.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고구려는 졸본부여라고 그랬는데, 졸본이라는 곳이 어디냐면 저기 요동 방면에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졸본부여, 국사, 고려본기 이런 것도 다 책이겠지, 그지? 요건 국사는 신라 시대 때 진흥왕이 지어놓은 역사책이야. 신라 진흥왕 역사책이야. 국사하고 고려본기 여기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역사적인 어떤 책의 근거에서 이야기하는 거야. 시조 동명 성제의 성은 고시다. 그러니까 고주몽이 되겠지. 고주몽. 고시. 그래서 고구려 고주몽이다. 이름은 주몽이다. 원래 주몽이란 말은 말 잘 타고 활 잘 쏘는 아이라는 뜻이야. 그럼 여기서 알다시피 주몽이라는 이름이 붙였다면 말을 잘 탈 거고 활을 잘 쏠 거고, 그 다음에 고구려 하면 활 있잖아. 활. 고구려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깃털이야. 깃털. 그 벽화에 보면 말 타고 있는 이런 벽화가 나오잖아. 거기 모자에 새 깃털이 있단 말이야. 이건 고구려 특징이야. 고구려만 이랬다는 거야. 자, 일단 주몽이 주인공인데, 주몽이 고씨의 아들이고 시조가 고씨란 말이야. 시조가 고씨, 그리고 이름은 주몽이다. 이에 앞서 북부여의 왕 헤부르가, 자, 북부여의 왕 헤부르가 나오는데 이미 동부여로 피해 갔으며 헤부르가 세상을 떠나자. 자, 이제 나오는 거예요. 누구냐면 금개굴이라는 뜻인데, 여기서 이제 주몽하고 갈등을 겪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금왕이 왕위를 계승했다. 이때 금왕은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한 여자를 만나 누구인가를 물으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이게 이제 누굴 만난 거니까 유아를 만난 거예요. 자,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백의 딸이요. 아까 우리가 알아봤듯이 물의 신의 딸이란 말이야. 이름은 유아야. 여러 아우들과 논일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났는데 그 한 남자가 바로 해모수란 말이지. 자기는 천재 아들 해모수라고 하면서 나를 웅신산 밑에, 곰이 나왔네, 그지? 밑에 압록강가에 있는 집 속으로 꿰어 남몰래 정을 통하고
그래 정화를 통해 놓고 가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거야. 누구한테? 금화왕한테. 유아가 이제 어떻게 했는지 내력을 얘기한 거지. 그래서 우리 부모는 내가 중매도 없이 혼인한 것을 꾸짖어 마침내 이곳으로 귀양을 보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쫓겨왔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갑자기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 뜬금없이 한 여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금화가 궁금해갖고 당신 대체 누군데 여기 와 있는 거냐 그랬더니 내력을 지금 말했단 말이야. 자, 금화는 이를 이상하게 여겨 그 여인을 방 속에 가두었어. 그랬더니 햇빛이 똑같이 그제 햇빛이 방 속을 비췄다. 여인이 몸을 피하자 햇빛이 따라와 또 비쳤다. 그로부터 태기, 그러니까 약간 뱃속에서 뭐 아기를 가진 것 같은 느낌이야. 알을 하나 낳았다. 자, 이거 이상한 기이한 출생이지. 기이한 출생이라고 하는 거야. 이게 신화적 요소인데 영웅적인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런 게 공통점이 드러나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화소라 그래. 화소. 비슷해 다른 데도. 다른 말로 하면 모티프라 그래. 모티프. 자, 다른 말로 하면 이야기거리, 소재가 나오는 거야. 다른 신화에도 이런 게 나와. 영웅 신화에도 알을 하나 낳았단 말이야. 물론 신이한 출생이 모두 다 알을 낳았다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상자 속에서 나오고 어떤 사람은 막 말이 울어서 가봤더니 박혁것에 알이 있었단 말이야. 똑같이 이번에는 사람이 낳았는데 알이란 말이야. 그러면 난생이 되겠지. 난생. 알란자의 난생. 난생소라. 크기가 닷돼들이 많았다. 아주 컸다는 얘기야. 왕이 그것을 버려, 자, 이상하지 그지, 개하고 돼지에게 주었으나 모두 먹지 않았어. 이게 보통이 아니라는 거지. 일반적이지 않은 거니까 피했단 말이야. 개하고 돼지, 동물이 피했고 길에다 내다 버리게 했더니 이번에 소하고 말이 모두 그 알을 피해서 지나갔다. 그러면 여기 나온 개나 돼지나 소나 말이나 다 알고 있었단 말이야. 또 들에다가 버리니까 들에다 버렸어. 새와 짐승은 오히려 덮어주었다. 얘네들은 다 알아본 거야. 얘가 보통이 아니라는 걸 다 알아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피하고 덮어줬지. 그래서 왕이 알을 쪼개어 보려고 했으나 당연히 깨트릴 수가 없어가지고 마침내 그 어머니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유아야, 그 어머니는 알을 물건으로 싸갖고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아이가 나왔어. 이게 주몽이란 말이야. 껍질 깨고 나왔는데, 자, 요거를 전형적인 인물이라고 그러지. 전형적 인물. 주인공은 잘생기고 똑똑하고 뭐 다른 사람하고 달라. 출중해. 이걸 전형적 인물이라고 하는 거야. 골격 외양이 영특하고 기이했다. 기이했다는 건 이상했다는 뜻인데 여기는 다른 사람하고 달랐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데 어떤 재능이냐면 나이가 겨우 7살이야. 기골이 준수하니. 또 나왔지? 기골이 준수하다는 건 전형적 인물. 범인과 달랐다. 범인, 보통 사람을 범인이라고 하는 거야. 출중했다 그런 얘기지. 자, 스스로 활과 화살을 만들어 쏘는데 100번 쏘면 100번 다 적중했다. 뭐라 그래? 백발 백중. 그 나라의 풍속에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고 그랬지. 아까 얘기했듯이 활 잘 쏘고 말 잘 타는 아이라는 뜻이야. 주몽이. 이런 연유로, 이런 까닭으로 그는 주몽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주몽이라는 이름이 처음에 없었는데 활 잘 쏘는 걸 보고 주몽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금화에게는 아들 7이 있었는데 아들 7 언제나 주몽과 함께 놀았다. 자, 둘을 그러면 이때까지는 갈등 관계가 아니란 말이야. 그 재능이 주몽을 따르지 못했어. 이에 장자인, 자, 이 장자가 주몽을 없애려고 하는 거야. 대소 왕에게 아뢰었다. 뭐라 하냐? 주몽은 사람이 낳은 자식이 아니니 일찍이 없애지 않으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자, 후환이 뭘까? 금왕을 물리치고 주몽이 왕이 될 수 있단 말이야. 또 대소 입장에서는 왕위를 주몽이 가져갈 수도 있어. 왜? 워낙에 뛰어난 인물이니까. 그래서 후환이라는 게 바로 그거야. 그러니까 그러나 왕은 듣지 않고
주몽을 시켜 말을 기르게 했어. 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시험이지, 시험. 얘가 있잖아, 활 잘 쏘고 말 잘 타고, 야, 재능이 뛰어나. 진짠가? 그리고 대소가 와서 뭐라 했어? 나중에 후환이 생길 거래. 그러니까 한번 시험해보자. 이놈이 진짜 괜찮은 놈인지. 그랬더니 주몽은, 자, 이거 봐봐. 좋은 말을 알아보았어. 그래서 좋은 말은 일부러 먹이를 적게 주어 삐쩍 마르게 하고, 나쁜 말은 먹이를 많이 주어 살찌게 하였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나쁜 말이 더 훨씬 준말, 훌륭한 말처럼 보이게 한 거야. 왜냐하면 자기가 좋은 말을 가져가려고. 나중에 탈출할 때 쓴단 말이야. 왕이 살찐 말은 자기가 타고 여인 말을 주몽에게 줬어. 그럼 그 왕은 판단력이 없단 말이지. 주몽의 꾀에 넘어간 거야. 왕의 여러 아들과 여러 신하들이 주몽을 죽이려고 하니까 주몽의 어머니, 누구야? 유아 부인이지. 이 사실을 미리 알아차리고 주몽에게 이르기를, 알아차렸으니까 주몽에게 이르기를, 이거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신시킬 거야. 홍길동전에서도 어머니를 못 떠나고 있으니까 길동의 어머니가, 야, 너 빨리 떠나라. 여기 있으면은 위험하니까. 똑같은 상황이란 말이야. 이 나라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금왕과 그의 자식들이지. 너의 재주와 지략으로 어디를 간들 살지 못하겠느냐. 그러니 빨리 여기서 벗어나라. 그래서 뭐 조력자는 아니지만 여기서는 지금 엄마가 조력자처럼 누구야? 주몽을 돕고 있는 거지, 그지? 하였다. 그래야 주몽은, 자, 오이, 이름이 특이하지. 세 사람의 벗으로 삼아 함께 도망갔어. 나중에 위험을 극복하고 고구려를 건국하는데 공신들이지, 그지? 엄수에 이르, 엄수. 보통 이 엄수를 압록강이라고 그래, 압록강. 압록강에 이르러 물을 향해 고하기를. 근데 물이 뭐야? 외할아버지가 물의 신이잖아. 나는 천재의 손자이며 하백의 외손자야. 오늘 도망해 가는데 뒤쫓는 자들에게 들이 있어. 자, 거의 닥치게 되었으니 이를 어찌하리요. 딱 떠오르는 건 뭐야? 모세지, 모세. 모세가 이집트를 떠날 때 탈애굽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책에 보면 거기 뭐야, 홍해 앞에서 뒤에는 이집트 군인들이 쫓아오고, 그래갖고 이 유대인들을 데리고 어디야,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는 거야. 근데 앞에 홍해가 딱 있잖아. 그래가지고 지팡이를 딱 드니까 어떻게 돼? 바다가 딱 갈라졌잖아. 이거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외할아버지한테 빈 거야. 그랬더니, 자, 신기하다 말이야. 물고기하고 자라가 솟아올라 다리를 만들어줬어. 이거 조력자라고 할 수 있겠지, 그지? 그들을 건너게 한 다음에 흩어졌어. 그러니까 건너고 난 다음에는 물고기 자라 다리가 없어진 거지. 이를 뒤쫓아오던 기마병은 건너지 못하고 주몽은 무사히 졸본주에 이르렀다. 이곳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세웠겠어. 그러나 미처 궁시를 지을 겨를이 없어서 다시 비류수에 있는 데에다가 집을 지어 거처하면서 나라를 고구려라고 정했어. 그러니까 건국신화지, 건국. 신화 여러 가지 신화가 있는데, 뭐 그리스 로마 신화도 있고, 뭐 중국 신화도 있고 다 있는 거야. 뭐 보통은 세상이라든지 뭐의 어떤 사물들의 탄생 뭐 이런 거 되게 많은데, 여기는 건국신화니까 나라 건국한 거, 고구려가 건국된 내력을 주몽의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럼 지금 과정 속에서 봐봐. 생각해봐. 주몽을 누가 도왔지? 물고기 자라가 도왔단 말이야. 생각해봐.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주몽 대단한 인물인가 봐. 물고기 자라까지 도와줬어. 그러니까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인가 보다. 우리가 받들어 모셔야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 고조선 신화에 보면, 거기 보면 막, 그 하늘의 아들이, 그러니까 주몽보다 먼저지, 그지? 하늘의 아들이 막 청동거울, 청동검, 청동방울, 막 이런 거 들고 있거든. 그 당시에 석기시대 청동을 들고 있어. 대단하지? 거울 보면 있잖아. 이게 반사되는 거야. 머릿속 반대에서 보면 거울이 반짝반짝하니까, 어우, 야,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검을 또 들고 있어.
그것도 청동, 돌이 아니라. 그럼 임금으로 섬길 수밖에 없지. 단군이 된 거야. 여기는 고주몽 얘기하는 거야. 자, 인하여, 자, 이어서란 뜻이야. 고시를 고로서 성을 삼았다. 그러면 주몽이라고 불렸으니까 고주몽이 되는 거지. 본성은 해였으나 본성이 뭐야? 해였으나 천재의 손자의 햇빛을 받고 나았다 하여 스스로 고시라고 성을 삼았다. 요거는 왜 고시라는 이름이 붙었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야. 왜 그러냐. 해였지만 햇빛을 받고 태어나서 스스로 고시성을 삼았다. 그러니까 나라 건국하고 고시로 한 이유지. 이때 나이가 뭐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12살이야. 12살에 고구려라는 나라를 건국한 거야. 스스로 고시의 시조가 된 거지. 그지? 한나라 효원제 건성 2년, 이건 중국의 연원을 말하는 거고, 갑신에 즉위하여 왕이 된 거고, 스스로 왕이라고 일컬었다. 왕하고 제사장. 이거 뭐 제정일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왕이면서 제사를 주관한다. 고구려가 제일 융성했던 때는 21만 500호나 되었다. 21만 508호 곱하기 보통 4명 정도 나니까 인구수가 나오는 거야. 100만 이상 넘었지, 그지? 이 한호가 이게 지금 원래는 문을 말하는 거거든. 집집마다 대문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보통 그때는 많이 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지만 4명 정도는 났잖아. 그럼 인구수가 100만 정도가 넘는 거야. 맞지? 아 미안해. 10만 넘는구나. 그래 맞아. 말도 안 돼. 10만이 넘는 거지. 100만이 넘으면 안 되지. 내가 알기로는 17세기까지 전 세계 인구가 3억 명인가? 그거밖에 안 됐을 거야. 갑자기 따블 되고 최근에 이 100년 동안 따블이 됐어. 알았니? 앞으로 인구가 100억까지 갈 거래. 100억. 그 다음부터는 뭐 더 늘지 않겠지.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고주몽이 나라를 세우고 위기를 탈출하고 막 그런 내용을 담은 신화란 말이야. 처음부터 아주 혈통이 대단했지. 자, 그러면 이 지금 나온 주몽신화 잠깐 정리해볼까? 지금 얘기한 대로 내 스토리는 그냥 알면 되는 거고, 알았지? 자, 그러면 이거는 나라 고구려 건국하는 내력이야. 어떤 식으로 해서 고구려가 건국됐는지를 얘기한 거야. 근데 요 전에 나온 건 뭐지? 난생, 아래서 태어난 설화얘기가 좀 나오고, 또 영웅적 면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위기, 뭐 이런 고난, 이런 걸 극복한 부분이 나오지, 그지? 요거는 이제 뒤에까지, 물고기 자라 나오기 전까지 이야기란 말이야. 그래서 공통적으로 화소가 난생이 나왔어. 근데 난생인데 아래서 태어난 게 동물이잖아. 근데 이거는 사람이니까 인생난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 다음에 천손 강림, 이게 무슨 말이야? 천손, 하늘의 후손이 이 땅에 내려왔다, 그런 얘기야. 천손 강림. 난생 아래 태어난 거. 기아는 뭐야? 이게 지금 기아라는 게 막 배고프고 뭐 우리가 보통 기근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 이게 고난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를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극복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천손강림 전에 난생 전에 들어가는 게 뭘까? 그러면 햇빛이 막 비쳤잖아. 이거는 태양 숭배. 잉카는 아니지만 태양 숭배라고 해야 돼. 왜냐하면 굉장히 영웅적 인물이 하늘에서 내려온 게 햇빛이 내려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럼 태양 숭배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화소가 된 거야. 내용 속에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누구라고? 천재. 아버지는 해모수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하백. 아까 얘기했듯이 천이고 얘는 물이다. 두 개가 합쳐져서 한 게 주몽이다, 주몽. 우리 지금 알아봤던 거야. 그러면 그 중간에 이렇게 합쳐졌는데 여기
해모수도 나와야 되고 또 하나는 유화가 나와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주몽과 적대적 인물은 지금 나온 금화와 그의 아들들 이렇게 하면 돼. 갈등 관계다, 그지? 천하무적이지. 천재하고 하백 사이, 하백이 할아버지니까 하늘하고 물이 합쳐진 거야. 알겠지? 자, 다시 한번 살짝 정리하면 뭘 정리하냐면 제일 처음에 고귀한 출생. 아까 기이한 출생이라는데 비슷한 말이야. 요걸 이제 비정상적 출생. 그 다음에 보통은 버려진 아이, 기아라고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이야. 버려진 아이. 아, 기아가 버려진 아이구나. 포기하다 기자에다가 아이야자를 쓰는구나. 이게 기아야, 기아. 배고픈 게 아니고 정정할게. 그 다음에 또 나온 게 비범한 능력. 비범한 능력 뭐 있지? 활 잘 쏘는 거. 그 다음에 예지력이나 뭐 능력도 있잖아. 말을 잘 다루고 말을 잘 타고 어떤 말이 좋은지 알아보는 거. 이런 것도 비범한 능력이고 시련이 나오고 당연히 시련은 극복해야 되고 마지막에 업적을 달성한다. 이게 보통 있잖아. 나오는 이야기들이야. 근데 여기에 비슷하게 연결되지, 그지? 이게 지금 주몽에 나와 있는 보통 이야기를 이야기한 거다. 자, 여기 금화 그의 아들인데 여기서 대표적인 게 누구지? 그러면 대소라고 나오지. 대소. 장자니까 큰아들이야. 그러니 대립관계. 그 다음에 주몽이 나오는데 그 과정 속에 업적 달성하는 마지막까지 도움을 주는 조력이 나오잖아. 조력. 조력자 한번 볼까? 자, 여러 짐승들. 이거 뭐야? 알을 낳아갖고 버렸더니 이렇게 피했잖아. 또 나중에 새들이 보듬어주고 덮어줬잖아. 됐지? 그 다음에 조력자 중에 친구 5위 등이니까 5위 말고 5위 등 세 사람 친구 3명이 나오죠. 그 다음에 물고기하고 자라가 나온다. 이게 이제 도움을 준 조력자들이 알아니? 자, 그러면 주몽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봤는데 한번 내가 질문을 하나 해볼까? 자, 이 글은 주몽의 일대기의 일대기 구조에 해당하느냐? 해당이 안 해? 해당하죠. 왜냐하면 출생부터 업적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맞지, 그지? 자, 두 번째 질문. 자, 난생. 여기 아까 정확히 하면 인생난이라고 그랬는데, 난생은 고난을 암시한다. 맞아, 틀려? 난생은 고난을 암시한다. 아니지. 이상하게 출생했다는 거지. 난생이라서 고난이 있을 거니까 난생에 태어났다? 그럼 다른 영웅들은 고난이 있는데 왜 사람으로 태어나? 말이 안 되지, 그치? 여기서 난생이라는 건 기이한 출생, 비정상적인 출생을 말하는 거지. 이것 때문에 난생이 결국 나중에 고난을 당한다는 걸 암시한다. 그건 아니란 말이야. 됐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몽의 출생은 어때? 출생. 할아버지는 천재. 외할아버지는 하백. 이건 고귀한 혈통을 의미한다. 맞아, 틀려? 맞았지? 그 다음에 이 작품의 조력자 중에서 물에서의 조력자는 물고기하고 자라다. 그 이전의 조력자는 여러 짐승들이고요. 그 다음에 친구도 조력자라고 얘기했어. 마지막 이거는 건국신화 맞아? 네. 그러면 어느 나라 건국신화야? 고구려. 그리고 고씨, 시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씨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내력도 알 수 있고요. 고구려가 어떤 식으로 건국됐는지 알 수 있는 게 주몽신화다라니? 이게 주몽신화였어.